자, 반갑습니다. 혁우입니다. 최근에 월드컵이 의외로 좀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경기 동시 시청자가 386만이다. 와, 거의 4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10%나 봤어? 열기가 정말 미쳤는데, 또 그래서 이런 뉴스 기사도 이어졌어요. JTBC가 월드컵 한국전이 딱 3경기가 이제 확정되었고, 그 이후는 이제 한국이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 다를 테니까 벌써 185억의 광고를 완판냈다. 한 경기당 약 60억 정도 받았는데, 스멀스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설마 이러다가 홍명보 형님이 조금 우리 월드컵 경기를 좀 잘 풀어나가시고 월드컵 뭐 8강, 4강 이렇게 올라가면 수렁에 빠져있는 JTBC를 설마 구원해낼 수도 있나?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몇 분 계시길래 오늘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게 JTBC가 상황이 진짜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채권을 갚아야 하는 날이 도래했는데 206억 원을 갚지 못해서 신용등급이 BBB에서 CCC, 이름을 들어본 회사 중에 CCC가 진짜 흔치 않거든요. 요즘에 뭐 반도체 수출한다는 기업 500조 원, 뭐 300조 원 이런 규모를 듣다가 200억 원이 없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어? 진짜 이게 회사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왜 채무 불이행인데 회사 부도가 아니냐? 은행 어음은 아니고 채권을 못 갚은 거예요. 신용 등급은 바로 깎이겠죠. CCC는 진짜 드문 이야기예요. 왜냐? BBB 마이너스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냥 정크 본드, 사면 안 되는 본드, 도박, 1억 천금을 노리는 본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게다가 JTBC가 돈이 없는 게 참 의아한 게 2026년 2월 몇 달 안 됐죠? 딱 4달 전 아니야. 4달 전에 신한투자증권, 한양증권으로부터 야, 시장에서 아무도 JTBC 채권을 안 살려고 하니까 이 증권 인수를 한 거야. 930억 원의 수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4달이 지나서 206억 원을 못 갚았다. 사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보통 BBB 마이너스부터는 채권 투자할 때 이 밑으로는 쳐다도 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JTBC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자본시장 내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자금이 조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그 모 회사인 중앙그룹 차원에서 대규모로 자본을 수여를 해주던가 구조조정을 하던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 대규모로 매각을 하던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느 것 하나가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지금 모 회사가 나와서 5,500억짜리 건물을 총매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요즘에 지금 밖에서 있는 회사채 시장이 좀 말이 아니죠. 시장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1년 전에 7.8%의 간신히 회사채를 갱신했는데, 지금 월드컵 직전엔 이게 시장에서 실제 가격이 낮았으니까 채권 이자는 만기를 기다리면 16%, 17%를 받는 그런 채권이 되어버린 거야, JTBC 회사채가. 근데 이제 신용등급도 강등돼서 CCC를 받아서 못해도 이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때 20%는 발행해도 돈을 못 꿀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들 잘 아시죠? 경제 뉴스를 보면 신영성 한국 총재 또 금리 인상 신호. 지금 취임하신 지 2달이 안 됐는데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20%? 한 25%엔 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와, 회사가 돈을 25%에 꾼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약간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JTBC가 뭐 5년 연속으로 적자를 냈다, 자본 잠식률이 95%다, 4억을 매각한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조금 쉽게 알 수 있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미로 한번 시환을 해봤어요. 자본 잠식률이 95%다,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마치 개인으로 따지면 원래 내 돈이 1억 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이런 거 하다 저런 거 하다가 9,500만 원을 날리고 내 손엔 꼴랑 480만 원만 남은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채를 여기서 꾸고 저리서 껐죠. 지금 부채 비율 1739%다. 야, 이거 진짜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 때나 봤었던 게 부채 비율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이 원래 1억이었는데 손 안에 남은 돈은 480만 원이고 갚아야 되는 돈이 8,300만 원이다. 진짜 답도 없다. 그런데 내가 매달 버는 돈이 있냐? 그것도 아니죠. 매달 버는 돈보다 나간 돈이 훨씬 많아서 매달 무지막지한 이자율 뭐 15%, 16% 이런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돌려막다가 이젠 드디어 통장 돌리기에 실패한 상태다. 아니, 그래도 JTBC면 어느 정도 이름이 들어본 규모 있는 방송사잖아요. 최근에 돈을 못 갚으면서 JTBC가 입장문을 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지털과 OTT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TV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돼서 이런 거 저런 걸로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해서 다른 회사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TV조선 영업이익 플러스 170억, 260억, 180억, 300억, 610억, MBN도 플러스 160억, 140억, 190억. 오히려 돈 못 버는 게 희한한 업종에서 요즘에 JTBC만 연이어서 이렇게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 방송사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왜 이럴까요? 다들 잘 아시죠? JTBC가 나는 한 방에 가깝다, 따서 갖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내 돈이 500만 원도 없는데 수억 원 하는 상가를 사서 상인들한테 비싸게 세주고 월세를 달달이 받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무참히 깨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죠. JTBC가 잠깐 기억을 되짚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최근에 요 몇 년처럼 엄청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뭐 스카이캐슬, 이태원 클라스 전 세계적으로도 히트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적으로도 그렇고요, 히트를 한 드라마를 쭉쭉쭉 내면서
종편 요즘 드라마를 정말 잘 만드는데?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물론 그때도 잠깐만 영업이익 실적이 반짝했지 그 전에는 이건 뭐냐? 영업 마이너스 1100억? 아니 흑우 형 왜 이렇게 이때는 못했던 거야? 삼성 관련해서 뭐가 있었죠? 좀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를 잘 만들던 JTBC가 왜 이렇게 요즘에 수직 낙하하고 있냐? 어려워졌냐? 한마디로 얘네 드라마를 잘 만드는 건 맞았는데 투자를 진짜 못하더라. 때는 2019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드라마 이제 잘 만드는 거 뭐 전 국민한테 알려줬는데 이제 우리 종편 회사를 넘어서 공중파를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밟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JTBC에 딱 눈에 띄었던 게 있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드라마 다음은 스포츠다 이거야. 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당시 시청률을 몇 퍼센트 기록했습니까? 공중파 3사 합해서 순간 최고 시청률 52%, 개막식은 45%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엄청 열심히 드라마 히트작 만들어도 4%, 5%, 진짜 경이로워 해봤자 뭐 8% 기록하는데 얘네들은 뭐야? 올림픽 중계권만 가져오면 44%, 45%? 야, 이거다! 우리가 중계권료 사 와야겠다. 미래는 중계권료에 있고 우리가 이걸 가져와서 공중파를 넘보는 압도적인 1황 방송사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문학 작가 마크 트웨인 선생님 계시죠?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떤 걸 몰라서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알고 있다고 단단히 착각을 했을 때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이다. 불사. JTBC가 이 사실을 알았어야 될 텐데 2019년에 대망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JTBC 어떤 계약을 하냐?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학의 올림픽 4개 대회를 통으로 독점 중계권료로 3,300억에 사오게 됩니다. 와, 그뿐만이 아니죠. 방금 실시간으로 열리고 있는 FIFA 월드컵 중계권료도 무려 2,000억에 사왔습니다. 왜 이렇게 2,000억에 비싸게 사왔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JTBC 입장에서 보기에는 평소에 공중파가 FIFA 월드컵 중계를 1,000억에 사가네? 야, 그러면은 내가 이거 선점해서 미리 싸바싸바해서 딱 선점을 하고 독점을 하고 얘네 공중파에서 중계 안 할 거야? 강압에 협박을 해서 400억 400억씩 1200억에 팔고 그럼 벌써 800억밖에 안 남네? 네이버 아프리카 TV로 요즘에 많이 보잖아요. 수 온라인 중계로 많이 보니까 얘네한테도 각각 400억씩 팔면 야 2,000억 다 회수했지. 그 다음에 나오는 광고 수익들 내가 다 먹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잘 아시죠? 2018년 그쯤을 기조로 해서 올림픽 개최의 관심도가 폭삭 떨어졌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픽에 관심이 많이나 약간 있다라고 응답하는 수치가 옛날보다 좀 달라지긴 했어도 그래도 아직까지 2016년, 2018년까지는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2021년을 기점으로 이게 반토막보다 더 떨어졌어. 난 관심 없는데? 안 보는데? 그게 내 인생이랑 뭔 상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3배로 뛰었습니다. 근데 이게 응답으로 보면 이런데요. 실제 돈이 되는 거 광고 수익으로 들어오는 건 뭡니까? 시청률이죠. 시청률은 얼마나 떨어졌냐? 2018년에 개막식 시청률이 44%였는데 바로 다음 동계올림픽이 18%,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있었던 밀라노 올림픽은 3분의 1에서 더 떨어진 10분의 1이 됐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때 들어갔는데 어떻게 3분의 1 토막이 나고 10분의 1 토막이 나. 근데 이게 여러분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게 2019년에 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뭐 글로벌 중계권이었기 때문에 달러로 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안타깝게도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왜냐면 10년, 20년 후에 중계권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분할로 결제하는 계약을 해버립니다. 이게 JTBC의 발목을 아직까지 잡고 있는 거야.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1,100원 하던 환율이 이게 1,500원까지 치솟는 거야. JTBC는 2년마다 4년마다 눈물을 머금고 회사채 시장에서 한뜩 끌어다가 가서 달러를 사서 달러를 갚아야 돼.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여러분들? 3,000억에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4,500억이 되고 중계권료를 팔려고 하니까 얘네들은 사주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망한 투자였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멕시코 월드컵을 2,000억에 중계권료를 샀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중국이 바로 며칠 전에 이거 결제를 했거든요. 얼마에 결제를 했는지 아십니까? 인구가 우리보다 몇 배야? 20배? 30배 많은 중국이 900억 원에 샀습니다. 이걸 어떻게 900억 원에 샀냐? 중국 CCTV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영국과 같은 수준의 4,400억을 내라 라고 피파가 얘기를 했는데 CCTV가 중국 공영방송사죠. 이를 거부하면서 우리는 피파에 봉의될 필요가 없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결제를 거부하고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야, 중국 이 새끼들 우리랑 계약을 안 하면 분명히 어디 뭐 해적판 아니면 뭐 거기도 뭐 누누TV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거를 볼 텐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자 해서 900억 원의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SBS, KBS, MBC도 공중파도 야 피파 저놈들 장사 속에 속지 말자. 우리들 같이 단일 대우 유지하자 라고 외쳤었는데 반면에 JTBC는 피파에 돈다발 싸들고 가갖고 독점 중계권료를 1,870억 원에 납입을 했던 거야. 아니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나라 뭐 경제 규모보다 10배는 큰 미국이 4,000억에 샀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2,000억에 샀다는 거니까 5배 높은 가치를 지불을 한 거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광고가 3경기 완판했다 185억?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홍명보 감독이 진짜 잘해서 뭐 우승을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경기가 7경기거든요. 그래서 뭐 평시 가격은 뭐 60억이라고 하니까 420억 진짜 잘 쳐줘야 100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총 광고 수익으로 700억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또 네이버 중계권료가 아마 결제된 게 추정하기로는 이건 오피셜은 아닙니다. 300억 원이라고 하고 이건 오피셜로 나와 있는데 KBS는 140억을 줬대요. 한 달 남짓한 월드컵 기간 만에 JTBC는 결승을 가서 한국이 우승을 해도 1시간 만에 800억을 적자를 보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2월 달에 930억을 수여를 했는데도 이쯤에 200억을 줄 돈이 없어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한 거야. 한 달 만에 800억을 날렸으니까 JTBC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사실 JTBC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속상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코리안 프리 깨졌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피파나 아니면 올림픽 회사들은 말로만 얘네들 뭐 비영리 단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 나라한테 압도적인 컨텐츠를 담보로 수백억, 수천억을 지금 달라고 갈수록 높여가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피파가 한국에 와갖고 얘기했던 게 뭡니까? 뭐 전 세계로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32강에서 48강으로 늘어나면서 기간도 더 길어지고 경기 수도 대폭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팔 수 있는 광고량은 더 많지 않았냐? 돈을 더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의 칼만 안 들었지 날 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날 강도들 앞에서 JTBC가 우리 먼저 이렇게 돈다발 우리 한국인들은 싸들고 올게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전까지 꽉 잡고 있었던 SBS, KBS, MBC 갖고 있었던 1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옛날에는 그러니까 5년 전만 하더라도 1000억 원 이상은 절대로 안 쓴다, 이런 단일 대우가 망가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900억 원을 냈는데 현재 환율로 기준으로요 한국이 2000억을 냈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 많은 한국인분들이 의아해하는 게 뭡니까? 10년 전, 12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국전, 가나전 볼 때 축구 중계를 정말 편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요즘에 길거리에서 뭐 중계하는 것도 1080p로 보다 보니까 이게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화면이 깨져. 아니 뭐 5G 시대다, 스페이스 X가 상장한다, 스타링크 시대다 이런데 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거야. 좀 이쯤 됐으면 4K로 좀 마음 편히 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진짜 사실 요즘 뭐 빚투다, 빚내서 투자하는 청년들이 많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빚내서 투자한 사람은 한탕하고 싶었던 회사는 누구다? JTBC다.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JTBC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편히 한번 남겨주세요.